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거죠? 서유는 정식당 문 앞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다. 오늘은 아들 준호의 상견례 날이었다. 49의 나이에 처음 맞이하는 이런 자리라 며칠 전부터 긴장의 연속이었지만 지금의 떨림은 차원이 달랐다. 아들이 사귀는 여자친구 은혜의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준호가 전해준 정보는 많지 않았다. 은혜의 아버지는 건축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어머니는 전업주부라고 했다.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라는 것 외엔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어 보였다. 서유는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 적당한 화장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평소보다 신경을 많이 썼다. 아들을 혼자 키워온 미혼모라는 사실이 상대방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줄까봐 걱정이 앞섰다. 준호는 어머니의 긴장한 모습을 보며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28살의 성숙한 아들도 내심 떨리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대학을 졸업하고 IT 회사에 취직한 지 3년째, 안정적인 직장과 성실한 성격으로 주변의 신뢰를 받고 있었다. 은혜와는 회사 동기로 만나 2년간 연애를 해왔다. 정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예약된 룸으로 안내받았다. 서윤의 심장이 더욱 빨라졌다. 문이 열리는 순간 그녀의 발걸음이 얼어붙었다. 상대방 테이블에 앉아있는 남자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시간이 정지된 것 같았다. 서윤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20여 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강민수 그 이름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남자였다. 한때 사랑했던, 아니 지금도 여전히 가슴 한켠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사람이었다. 서윤의 첫사랑이자 준호의 아버지였다. 민수도 서윤을 알아봤다. 그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테이블 위에 물잔을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그의 기억 속에 생생했다. 서윤 옆에 앉아있던 준호가 어색한 분위기를 눈치채지 못한 채 소개를 시작했다. 은혜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고 은혜의 어머니 정미가 분위기를 띄우려 노력했다 하지만 서윤과 민수는 서로의 눈을 제대로 마주볼 수가 없었다. 식사 시간 내내 어색한 대화가 이어졌다. 두 젊은이는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내며 결혼에 대한 의지를 보였지만 부모들 사이의 긴장감은 계속됐다. 서윤과 민수는 서로에게 직접적인 말을 걸지 못했다. 오직 아이들을 통해서만 대화가 이뤄졌다. 과거의 기억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첫 만남, 첫 키스, 함께 꿈꾸던 미래, 그리고 이별의 아픔까지. 식사가 끝나갈 무렵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결혼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는 모호한 표현이었다. 준호와 은혜의 표정이 굳어졌다. 식당을 나서면서 준호가 어머니에게 평소답지 않은 모습을 지적했지만 서윤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아들에게 은혜의 아버지가 자신이 예지 연인이라고, 그리고 준호의 친아버지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 적어도 지금은 그날 밤 서윤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28년 전의 기억들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대학교 2학년 때 만난 민수는 건축학과 선배였다. 성실하고 따뜻한 성격에 미래에 대한 확실한 계획을 가진 매력적인 남자였다. 그들의 사랑은 순수하고 뜨거웠다. 졸업 후 결혼을 약속했고 함께할 미래를 그렸다 하지만 민수의 가족은 서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집안의 반대와 경제적 압박 때문에 그들의 관계는 흔들렸다. 서윤이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민수는 이미 가족이 정해준 다른 여자와 약혼을 한 상태였다. 그녀는 그에게 임신 사실을 말하지 못했다. 대신 홀로 아이를 키우기로 결심했다. 이제 그 아이가 성인이 되어 민수의 딸과 결혼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운명에 장난치고는 너무나 잔혹했다. 한편 민수도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었다. 서윤을 다시 본 순간에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세월의 흔적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다. 준호를 보며 느꼈던 묘한 친근감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그 아이의 눈빛, 미소 짓는 모습, 진지하게 말하는 태도까지 모든 것이 젊은 시절에 자신을 닮아 있었다. 민수는 아직 서윤이 왜 혼자 아이를 키웠는지 정확한 사연을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자신의 핏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시기상으로도 맞아떨어졌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은혜와 만났다.
어제 상견례 자리에 어색한 분위기 때문에 둘 다 걱정이 많았다. 은혜는 아버지의 평소답지 않은 모습을 이해할 수 없었고, 준호도 어머니의 이상한 행동이 신경 쓰였다. 그들은 부모님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만큼은 확실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함께 극복해 나가기로 다짐했다. 서유는 민수에게 연락을 취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다.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기 때문이다. 결국 서윤이 먼저 용기를 냈다. 민수의 회사로 전화를 걸어 만남을 제안했다. 전화기 너머로 민수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그도 같은 생각이었다고 했다. 그렇게 20여 년 만에 재회가 예정되었다. 과거의 진실을 마주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어른들이 내려야 할 결정에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왜 말하지 않았어요? 왜 혼자 키웠어요? 한강공원의 벤치에 앉은 민수와 서윤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20여 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것조차 어려웠다. 석양이 강물을 붉게 물들이는 가을 저녁이었다. 민수가 먼저 준호가 정말 자신의 아들인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오랫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고백했다. 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왜 말하지 않았느냐는 그의 절규에 서윤은 당시 그가 다른 사람과 약혼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답했다. 집안에서 정해준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자신이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민수는 머리를 감쌌다. 그때 집안 사정이 어려웠던 것을 서윤도 알고 있지 않느냐며 아버지 사업이 망하고 빚더미에 앉아있을 때였다고 해명했다.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토로했다. 서윤의 목소리에도 감정이 실렸다. 그래서 자신을 버렸다고, 사랑한다고 했으면서 결국 다른 선택을 했다고 원망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민수는 버린 게 아니라고 항변했다. 자신도 정말 힘들었고 서윤을 잊을 수가 없어서 미칠 것 같았다고 절규에 가까운 외침을 토했다.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이 폭발했다. 20여 년 동안 억눌러왔던 서로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서윤이 눈물을 닦으며 그때 민수가 자신을 선택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했다. 함께 준호를 키웠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말이다. 민수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후회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고, 매일 서윤 생각을 했다고 고백했다. 어디서 뭘 하며 살고 있을까, 행복할까 걱정했다고 했다. 서윤은 혼자 아이 키우며 사는 게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느냐며 쌓인 한을 드러냈다. 민수는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들의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과거의 아픈 기억들, 서로에 대한 오해와 원망,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애틋한 감정들이 모두 드러났다. 이튿날 서윤은 준호를 불러 진실을 털어놓기로 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다. 은혜 아버지 강민수가 준호의 친아버지라는 충격적인 고백에 준호는 말문이 막혔다. 서윤은 차근차근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대학 시절 민수와의 만남, 사랑, 그리고 이별, 그리고 혼자 결심하고 준호를 낳아 기른 이야기까지. 준호는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다. 은혜와 자신의 관계에 대해 묻자 서윤은 이복남매는 아니라고 서둘러 설명했다. 민수가 다른 여자와 결혼해서 은혜를 낳았으니까 하지만 준호에게는 그것도 큰 충격이었다. 사랑하는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자신의 친아버지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 준호는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느냐며 아버지 없이 자라며 얼마나 외로웠는지 안다면서 원망했다. 서윤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지만 그때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지금 당장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시간이 좀 필요하다며 집을 나섰다. 그날 밤 준호는 은혜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전화 너머 은혜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다. 자신의 아버지가 준호의 친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 했다. 은혜는 이런 일이 운명 같지 않느냐고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준호는 운명이라기보다는 잔인한 장난 같다고 답했다. 사랑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닌데 왜 이렇게 복잡해져야 하는지 답답해했다. 한편 민수도 집에서 아내 정미와 은혜에게 사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하지만 20여 년간의 결혼 생활을 흔들 수 있는
폭탄 같은 이야기를 선뜻 꺼내기가 어려웠다. 결국 은혜가 먼저 아버지에게 다가와 준호에게 들었다며 사실인지 확인했다.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왔다. 민수는 부인과 딸 앞에서 과거의 모든 것을 고백해야 했다. 대학 시절의 첫사랑, 서윤과의 관계, 그리고 준호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까지. 정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결혼 전에 다른 여자 사이에 아이가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민수는 자신도 오늘까지 몰랐다고 변명했지만 은혜는 준호를 보면 아버지 젊었을 때와 똑같은데 정말 몰랐느냐며 소리쳤다. 정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26년의 결혼, 생활이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남편이 첫사랑을 완전히 잊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그 여자의 아들이 갑자기 가족이 될 수도 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은혜는 아버지에게 실망했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정미도 차가운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다. 민수는 혼자 거실에 남겨졌다. 그날 밤 두 집안 모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 갑작스럽게 드러난 진실 때문에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다. 다음 날 준호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짐을 쌌다. 어머니에게 며칠 친구 집에서 지내겠다고 했다. 정리할 생각이 필요하다면서. 서유는 아들을 붙잡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자신의 잘못이라며 사과했지만 준호는 어머니 잘못이 아니라며 단지 시간이 필요할 뿐이라고 했다. 은혜도 마찬가지로 집을 나와 언니 집으로 갔다. 부모님과 얼굴을 마주하기가 힘들었다. 특히 어머니의 상처받은 모습을 보는 것이 괴로웠다. 서윤과 민수, 정미는 각자의 집에서 망연자실한 채 남겨졌다. 행복했던 일상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다. 정미는 친구들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어 혼자 괴로워했다. 남편을 원망하면서도 20여 년의 세월을 쉽게 포기할 수도 없었다. 무엇보다 은혜의 행복이 걱정되었다. 며칠 후 민수가 서윤에게 전화해서 준호의 안부를 물었다. 서윤은 집에 들어오지 않고 친구 집에 있다며 연락도 잘 받지 않는다고 걱정스러워했다. 민수도 은혜가 언니 집에 있으면서 연락을 끊었다고 한숨을 쉬었다. 정미와의 관계도 최악이라고 털어놓았다. 아이들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준 것 같다며 서로 자책했다. 두 젊은이는 각자의 피난처에서 고민에 빠져 있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없었지만 복잡하게 얽힌 가족 관계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준호는 친구 집에서 매일 술을 마시며 번민했다. 인생이 이렇게 꼬일 줄은 몰랐다며 사랑하는 여자의 아버지가 자신의 친아버지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 친구는 혈연 관계는 아니고 법적으로도 문제없다며 위로했지만 준호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며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들다고 했다. 게다가 가족들 관계도 너무 복잡해졌다고 머리를 감쌌다. 은혜도 언니와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을 달랬다. 언니는 은혜와 준호의 사랑은 잘못된 게 아니라며 어른들 때문에 불행해질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은혜는 어머니의 상처받은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 어머니를 더 아프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다. 아직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지만 서로를 그리워하는 마음만큼은 더욱 간절해졌다. 어른들의 과거가 만든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사랑은 사라지지 않고 있었다. 준호야, 은혜야, 어디 있어요? 그날 오후 민수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다. 준호와 은혜가 함께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은혜의 언니가 연락했는데 은혜가 아침에 준호를 만나러 간다고 하고는 저녁까지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다. 서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준호도 친구에게 중요한 일이 있다며 나간 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두 사람이 함께 있다는 것은 분명했다. 민수와 서윤은 급히 만났다. 정미는 나오지 않았다. 아직 민수와 제대로 된 대화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은혜 언니만 함께했다. 세 명의 어른들은 아이들을 찾기 위해 이곳저곳을 뒤졌다. 평소 자주 가던 카페, 공원, 영화관 등을 모두 돌아봤지만 찾을 수 없었다. 밤 9시가 넘어서야 은혜의 핸드폰으로 연락이 왔다 하지만 전화를 받은 것은 소방서 직원이었다. 화재 현장에서 구조된 2명의 신원을 확인하려고 연락했다는 것이었다. 3명의 어른들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다. 응급실 앞에서 의료진으로부터
상황을 전해 들었다. 준호와 은혜는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구조되었다고 했다. 연기흡입으로 인한 호흡곤란과 경미한 화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다. 서유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주저앉았다. 민수도 마찬가지로 긴장이 풀어지는 것을 느꼈다. 은혜 언니는 눈물을 흘리며 동생의 무사함에 감사했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의사의 말에 다시 긴장했다. 두 사람 모두 심한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인한 정신적 트라우마가 우려된다는 것이었다. 특히 은혜의 경우 공황 상태에 빠져 진정제를 투여한 상황이었다. 중환자실 앞에서 3명의 어른들이 마주 앉았다.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지만 아이들의 안위만큼은 모두의 공통된 걱정이었다. 은혜 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 모든 일이 어른들 때문이라며 자책했다. 아이들이 이런 위험한 상황까지 겪게 된 것이 자신들의 책임이라고 했다. 민수도 고개를 숙였다. 과거의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자신의 잘못이라고 인정했다. 서윤에게 미안하다고, 정미에게도 미안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서윤은 자신이 진실을 숨긴 것이 모든 혼란의 시작이었다며 괴로워했다. 아들에게 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말하지 않은 것, 민수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자책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세 사람 사이의 대화가 조금씩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아이들의 상태에 대한 걱정이었지만 점차 지금까지 쌓인 오해와 감정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은혜 언니는 동생이 준호를 정말 사랑한다고 말했다. 집을 나간 후에도 계속 준호 걱정만 했다고,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도 괴로워했다고 전했다. 서유는 준호도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은혜를 포기할 수 없어서 고민하고 있지만 동시에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도 견디기 어려워한다고 말했다. 민수는 자신이 모든 것을 망쳤다고 자책했다. 젊었을 때 용기 있는 선택을 하지 못한 것, 그리고 지금까지도 가족들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한 것, 모두가 잘못이었다고 인정했다. 새벽 2시쯤 의사가 나와서 환자들의 상태가 안정되었다고 알려줬다. 내일 오전에 깨어나면 면회가 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 세 사람은 병원 로비에서 밤을 새웠다. 각자 의자에 앉아 졸다 깨달을 반복하면서도 서로를 의식하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이 위기 상황이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 같았다. 새벽 5시쯤 서윤이 자판기에서 커피를 사왔다. 세 사람이 함께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대화를 나눴다. 과거의 원망보다는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앞섰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것을 정리하자고,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자고 제안했다. 은혜 언니도 동의했다. 비록 복잡한 상황이지만 준호와 은혜의 사랑이 진실하다면 어른들이 막을 이유는 없다고 했다. 다만 정미의 마음도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유는 그동안 숨겨왔던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했다. 특히 정미에게는 남편의 과거를 몰랐을 권리를 침해한 것 같아 미안하다고 했다. 동이 틀 무렵 세 사람 사이에는 이상한 연대감이 형성되어 있었다. 각자의 상처와 아픔을 인정하면서도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과거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공감대가 생긴 것이었다. 오전 8시 드디어 준호와 은혜가 깨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3명의 어른들은 조심스럽게 병실로 들어갔다. 준호와 은혜는 서로 손을 잡고 있었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의식은 뚜렷했다. 어른들을 보자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은혜가 먼저 말했다. 어제 준호와 만나서 둘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오피스텔에 갔는데 갑자기 화재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도망치려고 했지만 연기 때문에 의식을 잃었다고 했다. 준호는 그 순간 은혜를 지켜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고 했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부모님들에 대한 미안함이었다고 털어놓았다. 두 젊은이는 이번 일을 겪으며 깨달은 것이 있다고 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가족들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민수를 바라보며 아버지라고 불렀다. 처음으로 그런 호칭을 사용한 것이었다.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은혜도 서윤을 향해
준호의 어머니라고 정중하게 인사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걱정이 어려 있었다. 어머니 정미의 마음이 가장 걱정된다고 털어놓았다. 병실의 감동적인 분위기가 흘렀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문제들도 드러났다. 가장 큰 문제는 정미의 마음이었다. 아직 이 상황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았다. 미안해요. 하지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준호와 은혜가 퇴원한 후 일주일이 지났다. 두 사람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가족들과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했다. 특히 정미의 마음은 더욱 굳어져 있었다. 정미는 남편 민수와 제대로 된 대화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 다른 시간에 식사하고 잠자리도 따로 썼다. 20여 년의 결혼 생활이 하루아침에 남남이 된 것 같았다. 은혜가 어머니를 설득하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다. 정미는 딸의 행복을 원하면서도 남편의 첫사랑과 그 아들이 갑자기 가족이 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 한편 서유는 민수에게 정미와 한번 만나보자고 제안했다.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직접 만나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조용한 카페에서 서윤과 정미가 마주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정미의 얼굴에는 피로와 상처가 역력했다. 서윤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정미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그녀의 가정에 큰 상처를 준 것 같아 미안하다고 말했다. 정미는 차가운 목소리로 답했다. 사과받을 일이 아니라고, 이 모든 상황이 누구 때문인지는 분명하다고 했다. 남편이 과거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유는 자신도 잘못이 있다고 인정했다. 임신 사실을 숨긴 것, 준호에게 아버지에 대해 말하지 않은 것 모두 자신의 선택이었다고 털어놓았다. 정미는 서윤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해하려고 노력해봤지만 결국 불가능하다고, 자신의 남편과 첫사랑 사이에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평생 안고 살 수는 없다고 했다. 서윤은 정미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답했다. 자신이 그 입장이었다면 더 견디기 어려웠을 거라고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아이들은 잘못이 없다고, 그들의 사랑만큼은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부탁했다. 정미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말했다. 은혜의 행복은 원하지만 자신은 이 복잡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자신이 없다고, 민수와의 결혼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털어놓았다. 그 말을 들은 서유는 충격을 받았다. 자신 때문에 다른 가정이 깨질 수도 있다는 현실에 죄책감이 밀려왔다. 정미는 계속 말했다. 은혜가 준호와 결혼한다면 자신은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마다 남편의 첫사랑과 마주쳐야 한다고, 손자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보며 평생 남편의 과거를 떠올려야 한다고 했다. 서유는 할 말을 잃었다. 정미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감정이었다. 사랑하는 남편의 숨겨진 과거와 평생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괴로운 일이었다. 두 여자는 각자 다른 아픔을 안고 카페를 나섰다. 서유는 자신의 행복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행해진다는 사실에 무거운 마음이었고, 정미는 앞으로의 삶에 대한 확신을 잃었다. 며칠 후 민수는 정미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냈다. 자신 때문에 정미가 평생 고통받을 수는 없다고, 만약 그것이 정미가 원하는 것이라면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정미는 울음을 터뜨렸다. 20여 년을 함께 산 남편과 헤어진다는 것도 괴롭지만 딸 은혜의 미래를 생각하면 더욱 복잡했다. 은혜는 부모님의 불화를 지켜보며 괴로워했다. 준호와의 사랑 때문에 가족이 깨지는 것 같아 죄책감에 시달렸다. 준호도 마찬가지였다. 자신 때문에 은혜 가족이 불행해지는 것을 보며 결혼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했다. 어느 날 저녁, 은혜가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다. 어머니가 아버지와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자신들 때문에 가족이 깨질 수는 없다고 말했다. 준호는 그런 은혜를 달래려 했지만 자신도 같은 생각이었다. 사랑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다는 현실을 깨닫고 있었다. 서유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다.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민수도 마찬가지였다. 젊었을 때의 우유부단함이 지금 이 모든 혼란을 만들었다고 자책했다. 서윤과 정미, 그리고 아이들 모두에게 미안했다. 한 달이 지나도록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각자의 상처만 깊어져 갔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행복할 수는 없다는 현실이 점점 명확해졌다. 사랑한다는 건 때로는 포기하는 것인가 봐요. 6개월 후 조용한 웨딩홀에서 준호와 은혜의 결혼식이 열렸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행복한 결혼식은 아니었다. 신부 측 하객석에는 정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결국 민수와 별거를 선택했고 딸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은혜의 눈가에는 아쉬움과 슬픔이 어려 있었다. 정미는 은혜에게 마지막 인사를 할 때 말했다. 딸의 행복을 축복하지만 자신은 이 복잡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없다고, 미안하다고, 행복하게 살라고 당부했다.
서유는 신부 어머니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 정미라는 여자가 큰 상처를 받았다는 사실이 가슴을 무겁게 했다. 민수는 복잡한 감정에 빠져 있었다. 뒤늦게 만난 아들의 결혼을 축복하면서도 아내를 잃었다는 상실감이 컸다. 정미는 이혼 대신 별거를 선택했지만 관계 회복은 불가능해 보였다.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참석자들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모두가 이 결혼이 만든 복잡한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준호가 은혜에게 반지를 끼워주는 순간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신랑 신부의 답사에서 준호는 특별한 인사를 했다.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하지만 자신들의 사랑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께는 미안하다고 말했다. 은혜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행복하지만 완전히 행복할 수는 없다고, 어머니 없는 결혼식이 얼마나 쓸쓸한지 모르겠다고 했다. 피로연 자리는 조용했다. 대화도 어색하고 웃음소리도 많지 않았다. 모두가 정미의 빈자리를 의식하고 있었다. 서윤과 민수는 서로에게 말했다. 이것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는지 모르겠다고, 사랑이 모든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 같다고. 결혼식이 끝난 후 시혼부부는 신혼여행을 떠났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부모들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누구도 완전히 행복하지는 않았다. 몇 달 후 은혜가 임신 소식을 전했다. 서윤과 민수는 기뻐했지만 정미는 여전히 연락을 받지 않았다. 손자를 갖게 된다는 소식조차 들을 수 없었다. 은혜는 임신 기간 동안 어머니가 그리웠다. 첫 임신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싶었지만 정미는 여전히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다. 1년 후 건강한 손자가 태어났다. 준호를 닮은 남자아이였다. 서윤과 민수는 손자를 보며 기뻐했지만 한편으로는 정미가 이 기쁨을 함께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안타까웠다. 정미는 은혜 언니를 통해 손자 소식을 전해 들었다. 마음으로는 보고 싶었지만 아직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다. 은혜는 산후우울증에 시달렸다. 행복해야 할 시기에 어머니가 없다는 현실이 더욱 크게 다가왔다. 준호와 서윤이 아무리 돌봐줘도 어머니의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다. 어느 일요일 오후 서윤이 손자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며 민수가 말했다. 자신들이 행복을 얻었지만 그 대가가 너무 컸다고, 정미라는 좋은 여자를 잃었다고 후회했다. 서윤도 동의했다. 사랑은 아름답지만 그 사랑 때문에 아픈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완전한 행복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준호와 은혜는 손을 맞잡고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진실했지만 그 사랑이 만든 상처들도 똑같이 진실했다. 앞으로도 이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가야 했다. 2년이 지난 어느 날 정미가 처음으로 은혜에게 연락을 했다. 손자를 한번 보고 싶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는 만나지 않겠다고 조건을 달았다. 은혜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만났다. 정미는 손자를 안아보며 복잡한 감정을 드러냈다. 사랑스럽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다고, 이 아이를 볼 때마다 남편의 과거가 떠오른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그날 이후로도 정미는 가끔 손자를 보러 왔지만 다른 가족들과는 여전히 거리를 두었다. 명절이나 가족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민수는 정미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다. 그녀는 이혼하지는 않겠지만 예전의 관계로는 돌아갈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서윤은 때때로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다. 준호를 혼자 키우며 힘들었지만 그때가 지금보다 마음이 편했던 것 같다고 생각했다. 세월이 흘러도 이 가족의 이야기는 완전한 해피엔딩을 맞지 못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지만 그 사랑의 대가로 다른 사람의 아픔이 있었다. 어느 저녁 손자의 재롱을 보며 서윤이 말했다. 사랑은 아름답지만 그 사랑 때문에 아픈 사람들도 있다고, 완전한 행복이란 어쩌면 불가능한 것 같다고.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인생의 선택에는 항상 대가가 따른다고, 누군가의 행복이 다른 누군가의 아픔이 될 수도 있다고 답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달콤한 사랑의 승리로 끝나지 않았다. 대신 현실의 복잡함과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씁쓸한 여운을 남겼다. 사랑은 분명 아름다웠지만 그 아름다움에는 감춰진 아픔도 함께 있었다.